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개그맨에서 이제는 작가, 사업가, 또 강사로도 활동하시는 고명환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겪었던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스스로 삶을 이끌게 되었는지 그 과정, 또 거기서 얻은 생각들이 담긴 강연 영상이에요. 네, 맞아요. 특히 그 큰 교통사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경영이 뭐랄까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해답을 찾으려고 고전을 막 파고들고 거기서 얻은 지혜를 실제 삶이란 사업에 적용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혹시 지금 내가 삶의 주도권을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께는요. 다시 어떻게 내 삶을 이끌고 또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어떤 실마리나 하는 그런 순간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변화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명환 씨도 처음에는 많은 동료 개그맨들처럼 그냥 최고, 유재석 씨처럼 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예기치 못한 큰 교통사고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그 톨스토이 소설 있잖아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 거기에 나오는 질문과 딱 마주친 거죠. 나는 과연 제대로 살았던가? 이 질문이요. 네, 바로 그 질문. 그게 그분의 인생을 그냥 확 바꿔놓은 거예요. 지난 34년 동안 내가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 남들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본인 표현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엄청난 억울함이랑 후회를 느꼈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그냥, 후회된다 이게 아니라, 영원아, 고명환 씨의 본명이죠. 너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절박하게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고전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 병문안 오는 사람들한테 막 닥치는 대로 고전 사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이건 뭐 읽어야 해서 읽은 게 아니라 답이 너무 궁금해서 저절로 막 읽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열하게 읽고 나서 내린 행복의 정의가 참 명확하면서도 인상 깊어요.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상태. 딱 이거예요. 그리고 40살부터 지난 13년 동안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고명환 씨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 혹은 층위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가 물건의 단계라고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에만 딱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과거에 사업 4번 실패했을 때가 바로 이 물건 단계 시야에 딱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감자탕집 할 때 원래 냉장 등뼈 썼는데 원가 좀 아끼려고 냉동으로 바꿨던 거. 이런 게 다 문제의 겉만 건드린 것 같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저는 그분의 통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물건 단계를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높은 단계인 정신과 철학의 가치를 알아보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철학 단계에 가야만 문제의 진짜 본질,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깨닫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거나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통찰인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를 잘 모르고 그냥 물건 단계에서만 막 열심히 하다 지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 네. 이 세 가지 단계가 실제 우리 사업이나 장사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아까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 점주님 이야기나 치킨집 사장님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장사가 잘 안 되는 짜장면집 점주가 손님들이 짜장 소스가 좀 싱겁다 하니까 그냥 거기다 간장을 더 넣는 거예요. 이건 딱 물건 단계의 접근인 거죠. 본사에 정해진 레시피라는 제도를 그냥 무시한 거고 또 음식에 담아야 할 어떤 정성이나 고객 만족 같은 더 깊은 철학은 생각 못한 거죠. 물론 그분도 간절했겠지만 해결책을 오로지 물건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반대로 매일 그 튀김기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 치킨집 사장님은 어땠어요? 이분은 단순히 깨끗한 기름이라는 물건을 넘어서서 우리는 정직하다 믿을 수 있다는 정신과 철학의 가치를 전달한 거잖아요. 바로 이 철학이 손님들 마음을 움직여서 한 달 만에 매출이 3배가 뛰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든 거죠. 그러네요. 그 기름값 내리기 하루 전에 고객한테 이거 내일 넣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주유소 사장님 이야기도 다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죠? 당장 눈앞에 몇백 원 이익, 그 물건보다 고객과의 긴 신뢰,
철학을 선택한 거네요. 그렇죠. 생수 한 뼘 서비스로 주는 거랑은 이게 차원이 다른 감동인 거죠. 진짜 그런 곳 있으면 평생 단골될 것 같아요. 라디오 사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도 공짜를 주라고 조언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볼펜이나 사탕 같은 물건을 주는데 그친다고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고명원 씨는 이 원리를 아주 독특하게 철학의 차원에서 실천을 한 거예요. 그 4번 실패하고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연 메밀국수 가게에서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가게문 열기 전에 그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무료 강연을 열었어요. 이게 그냥 뭐 공짜 물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오랫동안 고전 읽고 경험하면서 쌓은 지혜와 통찰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잖아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그냥 아낌없이 나눠준 거죠. 처음에는 이게 뭐 장사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는 진짜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냥 고전에서 배운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게 결국 나를 구하는 길이다. 이 가르침을 한번 실천해보고 싶었다. 딱 그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진짜 놀라웠어요. 오전 10시부터 11시. 딱 1시간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강연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냥 고마움의 표시로 너도 나도 메밀국수를 시켜 먹고 심지어 이 강의료로는 부족해요 하면서 막 포장까지 해갔다는 거예요. 이야,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매출로 이어진 거죠. 이게 바로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 고전의 지혜가 현실에서 딱 작동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 시소 비유도 진짜 적절했어요. 내가 먼저 고객한테 가치를 줘서 고객 쪽을 무겁게 만들면 나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간다, 성공하게 된다는 구조.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고명환 씨가 직접 보여준 선순환의 핵심이에요. 당장의 돈, 눈앞의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가치를 먼저 딱 내어주니까 결과적으로 돈과 성공이 그냥 따라오더라는 거죠.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고명환 씨는 은유, 그러니까 메타포의 힘을 또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표현처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나 감동,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는 인문학이라는 걸 단순히 과거 공부가 아니라 과거에 인간이 그려온 무늬, 문예, 이걸 공부해서 미래의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예측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해요. 이 인문학적인 통찰이랑 은유를 활용하는 능력이 딱 결합되면 우리가 그냥 이것저것 막무가내로 시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빙수 만든다고 딸기 넣고 바나나 넣고 심지어 뭐 채소나 회까지 넣어보는 이런 무작위적인 시도가 아니라요. 그렇죠. 대신에 인간의 본성이나 시대의 흐름 같은 걸 읽어내서 이게 되겠다 싶은 성공 확률 높은 연결점, 예를 들면 애플망고 빙수처럼 지금 시장이 딱 원하는 최적의 조합을 훨씬 적은 시도만으로 찾아낼 수 있는 시뮬레이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은유를 잘 쓰면 100번 해볼 걸 한 3, 5번 만에 찾아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와, 그런 통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까지 바로 연결하는 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앞으로 당뇨 같은 건강 문제가 더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본인이 하는 메밀국수. 이게 원래 혈당 관리에 좀 좋잖아요. 여기에 오미자가루를 더하는 시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신메뉴 개발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건강과 위로라는 어떤 정신과 철학적인 가치를 전달하려는 시도로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설령 이게 뭐 당장 대박이 안 나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의미 있다 이런 태도,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 모습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이 말 참 많이 듣는데 사실 실천하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고명환 씨는 그 해답을 뭐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을 기대와 설렘으로 채우는 거, 여기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여행 예로 든 설명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실제 여행하는 그 순간보다 어쩌면 여행 계획하고 기다리는 그 설렘, 그게 더 큰 행복감을 줄 때가 많잖아요. 그분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아내분이랑 다시 신혼여행지를 가기로 하고 딱 3월 18일 비행기표를 끊었더니 아내분이 글쎄 2월 1일부터 캐리저를 꺼내놓고 짐을 쌌다 풀었다 하면서 막 설렜다는 그 일화요. 하하, 네.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딱 설정하고 그 기다리는 과정을 즐기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설령 뭐 사정이 생겨서 그 여행을 못 가게 되더라도 그 설렘 덕분에 오늘 하루하루가 즐거웠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행복. 아, 그렇군요. 그럼 그분이 실제로 매년 책을 한 권씩 쓰기로 약속하고 또 죽는 날까지 매일 긍정학원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그렇죠. 핵심은 결국 각자 자기한테 맞는 거, 내 삶에 활력과 설렘을 주는 목표나 활동을 스스로 찾아서 설정하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꼭 뭐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좋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분이 정립한 돈에 대한 철학. 이것도 상당히 건강하고 흥미롭게 들렸어요. 네. 돈을 인생이라는 배를 저어가는 항해에서 가끔 도움을 주는 순풍에 비유한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순풍이 불어주면 당연히 고맙죠. 힘이 되고요. 하지만 순풍이 안 분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노젓는 걸 멈추지는 않겠다. 이런 단단한 의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와, 그 좌우명 있잖아요. 나는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닳아서 사라지겠다. 이 말하고도 딱 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외적인 조건, 그러니까 돈 같은 것에 막 흔들리기보다는 그냥 내 의지랑 노력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겠다. 이런 때도죠. 사실 이런 관점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게 우리 각자가 돈과 맺고 있는 관계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 같아요. 돈은 우리 삶에서 순풍인가요? 아니면 목적지 그 자체인가요? 근데 놀라운 건 고명환 씨는 이런 철학을 딱 세우고 나서 오히려 재정적으로도 더 여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한다는 점이에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고명환 씨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 사람이 깊이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실천해온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 너머의 정신과 철학을 추구하고 먼저 베풀면서 더 큰 걸 얻고 또 끊임없이 배우고 연결해서 새로움을 만들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의 기대와 설렘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그분의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저는 그분의 경험이 그냥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일에서도 여전히 그 물건 단계의 해결책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혹은 고명한 씨처럼 정신과 철학의 차원에서 내가 먼저 나눌 수 있는 건 뭘까? 또는 뭔가 가치 있는 연결을 시도해 볼 지점은 어디일까? 이런 걸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고명원 씨는 우리 안에도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갈 수 있는 힘, 그 역량이 이미 잠재되어 있다고 격려합니다. 어쩌면 아직 당신이 세상에 충분히 꺼내놓지 않은 당신만의 고유한 정신과 철학을 나누고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